취미와 특기를 얘기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니? 취미나 특기를 묻는 질문은 면접에서 정말 단골 소재로 나오는, 빼놓고 얘기하면 조금 섭섭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묻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 이만큼 좋은 질문거리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취미와 특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미는 디테일하게, 특기는 보고 싶게끔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먼저 취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취미는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취미라는 것들은 독서, 영화 감상, 등산, 헬스, 그림 그리기 요런 따위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취미의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일 뿐이지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애써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취미가 무엇이었느냐고 친절하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냥 영화 감상이 취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인상을 보이기에 너무나 충분하죠. 실제 저의 사례로 면접관이 저한테 취미를 물어봤을 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취미는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겁니다. 인상 깊은 영화를 보고 나면 꼭 원래 그 작품의 시나리오를 찾아서 읽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작품은 잘 안 읽어요. 국내작들.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시나리오를 읽느냐, 거기에는 배우들에게 주문되는 어떤 행동이나 뭐 세심한 제스처 이런 것에 대한 지문도 다 들어가 있고, 이 배경이나 상황 설명,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요런 따위의 어떤 지문이 나와 있을 뿐더러 카메라 워킹까지 들어갑니다. 줌인, 줌아웃, 풀샷 이런 카메라 워킹이나 무빙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무엇을 깨닫기 쉽냐면 이 감독이나 작가의 의도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어떤 부분에서 애드립을 한 건지, 그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 캐릭터를 분석해냈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자, 그런데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찾아 읽고 제가 다시 하는 짓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영화를 또 봅니다. 다시 영화를 보면 정말 완전히 작품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감독의 의도나 작가의 의도가 실제 작품에 어떻게 잘 투영이 됐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는 것도 색다른 재미일 뿐더러 배우들이 왜 저렇게 연기를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죠? 어떤 작품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았는가, 가장 인상 깊었는가? 저는 시나리오 두 개를 꼽습니다. 올드보이와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예요. 웬만하면 올드보이는 다 보셨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면접관들도 웬만하면 올드보이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올드보이가 인상적이냐고요? 주인공 오대수가 나오죠. 근데 이 오대수란 사람이 영화 첫 장면을 보면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막 합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가 데리러 오죠. 친구가 잠깐 전화를 한 사이에 오대수가 15년간 갇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첫 장면이 아니에요. 그 오대수란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오대수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해외에서, 아마 해외 쪽에 영업을 했던 사원으로 기억이 나는데, 비행기로 돌아오는 그 안에서 역시나 오대수답게 여기저기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진상짓을 하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오대수의 캐릭터를 이만큼이나 더 자세히 알기는 힘든 거죠. 남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본 것만 같아서 정말 마음속으로 유레카를 맺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분석해서 당신이 얻는 게 무엇이냐, 인상 깊게 봤던 작품들의 시나리오를 찾아 읽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호평받는 작품의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시나리오부터 감독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드러나 있고 지문이나 대사의 디테일이 굉장히 높이 살아 있습니다. 한편 배우들의 대사 일부는 생각할 여지를 남겨놓기에 충분해요. 자, 그럼 반대로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이런 시나리오에는 캐릭터가 흔들려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 출발할 때와 끝날 때까지 일관된 성격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투박
천박하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캐릭터에 집중하거나 스토리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배경이나 아니면 카메라 무빙들만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나열돼 있는 그런 공들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 싶은 작품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배우들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지 본인 자체가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인상을 느끼기에 너무나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취미 활동이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획과 업무 구분입니다. 정말 잘 짜여진 기획서는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떤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구분을 해놓고 일을 시작하면 아주 수월하게 일이 굴러가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각 구성원들이 이해한 상태로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일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내 취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다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기획서를 만들어낼 것이고 누구에게나 설득 가능한 수준에서 작성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구성원 개개인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도 내 나름대로 잘 설득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 제가 실제로 면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미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미를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 직무에 어떤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미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와 성향을 완성시키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직 내가 일을 제대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내 일에 접목시켰을 때 이러한 장점들이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건 부지 없는 취미를 애써 만들어서 지어내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든 좋아요. 어떤 의미를 찾았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내 성향을 만들어내는데, 내 성격을 만들어내고 내 성장 배경을 알차게 채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 취미가 진짜 뭐 멋들어져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야기할 것은 절대 아니다. 영업 직무 같으면 무슨 웅변이 취미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배울 게 없는 취미, 인사이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취미는 좋지 못한 취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기는 눈에 보이게끔, 알고 싶게끔, 궁금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작게나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내가 특기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특기를 시킨다면 내가 시연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사한 선배들이 정말 굉장한 특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입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저는 날 수 있습니다.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이러면 이제 그냥 어벤져스잖아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엄청나게 일반인보다 대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특기를 이야기하실 때 절대적으로 견지해야 되는 자세는 이런 거라고 봐요. 내가 진짜 이 특기를 갈고 닦기 위해서 내가 기울였던 노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스스로 이게 특기라고 생각할 만한 자부심이 생길 법한 그런 경험들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진짜 남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만큼이나 노력을 기울였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타이틀을 얻기까지 이러한 경험들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저는 특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특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신에 제가 정말 권장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쇼잉을 할 수 있는 거리에 무엇인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쇼잉을 해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그 면접장에 인상의 종지부를 찍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입사를 시켰던 후배들한테는 빼놓지 않고 특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말 마땅한 특기라고 이야기할 게 없으면 건배사를 잘한다고 이야기해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특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건배사를 잘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 면접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할 때 일어나요.
이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건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들 비어 계시는데 잔부터 채워주십시오. 되게 뻔뻔해야 돼요. 그럴 땐 뻔뻔해야 돼요. 정말 이런 벌건 대낮에 건배사를 외쳐보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군요. 한 일주일 됐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렇게 회사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임원 세 분을 모시고 건배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는 뻔뻔하게 나 스스로를 한번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렇게 모이기 힘든 임원 세 분 앞에서 건배사를 외치고 있는 제 자신이 이렇게나 대견해 보일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건배사를 저를 위해 외쳐볼까 합니다. 제가 비빌언덕이라고 외치면 현장으로라고 외쳐주십시오. 연습 필요할까요? 연습 필요 없죠?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빌언덕을 현장으로! 여러분들 특기는 최대한 시연을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리가 있으면 좋다. 지금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거짓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그런 취미나 특기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앞뒤 좌우 전후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시작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3단계만 생각하시면 사실 취미와 특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건배 제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빌언덕을 위해 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빌언덕을 위해